25의 선우는 제 방의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다.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푸른빛이 방 안에 모든 그림자를 길고 기이하게 만들었다. 밖에서 부모님의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리고 며칠간의 출장이 주는 해방감과 함께 찾아온 것은 은밀한 욕망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재혼으로 가족이 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누나 서연의 것이 있었다. 부드러운 레이스 감촉과 희미하게 남은 그녀의 체향이 아찔한 상상을 불러일으켰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정적을 갈랐다. 선우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비틀거리며 들어온 서연은 짙은 와인 향을 풍겼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네. 그녀의 혀꼬인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다. 선우가 황급히 모니터를 끄고 몸을 숨기려 했을 때 그녀의 시선이 그의 손에 들린 너무나도 익숙한 형태의 속옷에 꽂혔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서연의 흔들리는 눈동자에 비친 것은 경악, 그리고 그보다 더 읽기 힘든 미묘한 감정의 파동이었다. 알코올로 흐릿해진 이성과 억눌려왔던 외로움이 충돌하는 찰나 그녀는 비틀거리며 그에게로 다가왔다. 선우는 그저 숨을 멈춘 채 자신을 향해 무너져 내리는 그녀의 무게와 뜨거운 숨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모든 것이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선명한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선우의 방을 채운 것은 어색함을 넘어선 질식할 듯한 침묵이었다. 밤사이의 흔적처럼 구겨진 이불과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옷가지들이 어제의 혼란을 증명했다. 서연은 선우를 등진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선우는 차마 말을 걸 수 없었다. 죄책감과 자기 혐오가 온몸을 올감했다. 그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옷을 챙겨 입고 방을 나섰다. 거실에는 밤사이 켜져 있던 스탠드 조명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선우는 주방으로 가 물을 마셨다. 차가운 물줄기가 타는 듯한 목을 적셨지만 머릿속의 열기는 식지 않았다. 누나라고 부르기에도 서연 씨라고 하기에도 애매해진 관계,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다. 그때 서연이 방에서 나왔다. 잔뜩 헝클어진 머리, 어젯밤의 흔적이 남은 얼굴,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욕실로 향했고 물소리만이 어색한 정적을 채웠다. 선우는 생각했다. 이대로 끝일까?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까? 샤워를 마치고 나온 서연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감싼 채 선우 앞에 섰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부모님, 내일 모레 오셔. 그 말은 질문도 설명도 아니었다. 단지 사실을 확인하는 무게를 가늠하기 힘든 한마디였다. 그 한마디에 선우는 어젯밤이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부모님이 돌아오시기 전까지 남은 하루. 집안의 시간은 납처럼 무겁게 흘러갔다. 선우와 서연은 서로를 의식적으로 피했다. 선우는 방에 틀어박혀 책을 보는 척했고 서연은 거실에서 소리 없이 TV 채널만 돌렸다. 함께 사는 공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숨막히는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저녁 시간이 되자 배고픔이라는 원초적인 감각이 두 사람을 식탁으로 이끌었다. 서연이 먼저 냉장고를 열어 간단한 재료들을 꺼냈다. 선우는 말없이 그녀의 옆에서 채소를 씻었다. 둘의 손이 스칠 때마다 공기 중에 작은 불꽃이 튀는 듯했다. 어떠한 대화도 없이 차려진 저녁 식사. 김치가 찌개 안에서 끓는 소리,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미안해. 먼저 침묵을 깨앤 것은 선우였다. 서연은 말없이 밥을 한술 떴다. 나 때문에. 선우의 목소리가 죄책감에 떨렸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다. 너 혼자만의 잘못 아니야. 담담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서연의 등 뒤로 선우가 다가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연의 몸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그의 품에 기대왔다. 따뜻한 찻잔을 들고 있을 때처럼
위태롭지만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잘못되었지만 서로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고 있었다. 부모님이 돌아오시기 몇 시간 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다시 멀어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지만 집 안 곳곳에는 그들의 비밀스러운 온기가 희미한 향수처럼 배어 있었다. 부모님이 돌아오신 후 집은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은 듯 보였다. 함께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TV를 보는 풍경은 전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선우와 서연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과 동시에 미묘한 전류가 흘렀다. 부모님 앞에서는 누구보다 다정한 남매였지만 스치는 눈빛 속에는 둘만이 아는 비밀의 언어가 오갔다. 선우는 서연이 무심코 머리를 쓸어 넘기는 작은 손짓에도 그녀가 마시는 첫 잔의 온기에도 심장이 내려앉았다. 밤늦게까지 거실에서 책을 읽는 서연의 옆모습을 몰래 훔쳐보는 것이 선우의 새로운 버릇이 되었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질 때면 그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사실조차 잊고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어느 주말 오후 작은 정원의 벤치에서 선우는 책을 읽고 있었다. 그때 서연이 차가운 매실차 2잔을 들고 다가왔다. 덥지? 그녀가 건넨 찻잔에서 서늘한 냉기가 전해졌다. 나란히 벤치에 앉아 말없이 차를 마셨다. 매실의 상큼한 향기가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었다. 이 벤치는 어릴 적 서연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어색하게 함께 앉아있던 장소였다. 그때와 같은 공간, 같은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요즘 잠 잘 못 자? 서연이 불쑥 물었다. 선우는 놀라 시선을 들었다. 어떻게 알았어? 내 방 불, 새벽 늦게까지 켜져 있잖아. 그녀의 말에 선우는 가슴 한편이 아릿해졌다. 그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길을 잃은 것은 자신뿐만이 아니었다. 서연의 손이 그의 손등을 부드럽게 덮었다. 그 미지근한 온기는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와 동시에 더 깊은 혼란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선우야, 우리?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거실 창문 너머로 그들을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부모님의 다음 출장은 유난히 빨리 찾아왔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밀도로 채워졌다. 더 이상 어색함이나 죄책감으로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짙은 그리움과 서로를 향한 갈망이었다. 선우가 먼저 서연의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밤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발소리를 들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선우는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허리를 감싸 안았다. 서연의 몸에서 익숙한 비누 향이 났다. 보고 싶었어. 선우의 속삭임에 서연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언어를 넘어선 감각의 영역에 속해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들은 서로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다. 늦은 밤, 잠에서 깬 선우는 제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서연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달빛이 그녀의 긴 속눈썹 위로 부서져 내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뺨을 쓸었다.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누나라는 사실도 자신들의 관계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라는 현실도 희미해졌다. 그저 사랑하는 한 여자가 곁에 있을 뿐이었다. 서연이 잠결에 뒤척이며 그의 품을 파고들었다. 선우는 그녀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이 위험한 행복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어색하게 식탁에 마주 앉아 라면을 끓여 먹었다. 평범한 연인들의 아침 식사 같은 풍경. 서연이 선우의 입계에 묻은 국물을 닦아주며 작게 웃었다. 그 순간 선우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끌림이 아니었다. 그는 서연을, 그의 누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 위험한 깨달음이 심장을 관통하는 순간 서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